자, 1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카드 먼저 한번 모아볼게요. 네, 카드 3장 우선 이렇게 나왔고요. 이번 리딩 주제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사람의 현재 속마음이 어떨까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즘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어떤 미묘한 기류 혹은 뭐 감정 표현들, 오늘은 그 속내를 이 카드로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담자님들께서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좀 답답한 면이 있으시거나 좀 설명되지 않는 어떤 미묘한 감정의 진동 같은 걸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리딩을 통해 우리 내담자님들께서 더 명확하게 관계의 현재 상황을 좀 직시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카드 리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카드 우선 텐 오브 컵 카드입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카드들 중에서도 뭐랄까요, 가장 완성형에 가까운 카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내담자님에 대해서 품고 있는 감정은 단순한 어떤 호감이나 일시적인 감정은 아니겠다, 마치 이런 거죠. 이 사람이라면 끝까지 갈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확신을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또 동시에 깊이 있게 가지고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하지만 이러한 감정을 본인 안에만 꼭꼭 숨겨놓고 가둬두고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 내담자님께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러한 감정을 꺼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스타일이 원래부터 아닐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상황상 그러한 마음을 좀 드러내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내담자님과 함께할 미래를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상상은 해봤을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말은 없지만 눈빛이나 어떤 행동, 혹은 갑작스럽게 보이는 어떠한 배려,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을 좀 표현을 하면 좋을 텐데 상상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예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가만히 있는다. 왜일까?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본인이 상처받을까봐, 내지는 지금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본인의 감정을 억지로 눌러버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내담자님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혹은 이 여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대방 분명 감정은 있지만 본인이 그런 관계의 어떤 책임감에 대해서 조금 망설이고 있다. 책임질 각오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그냥 말하자면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이어가 보죠. 두 번째 카드, 3 오브 컵 카드입니다. 우리 내담자님 입장에서는 이번 두 번째 카드가 조금 얄밉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유인즉슨 이 상대방은 지금 감정적으로 되게 이기적인 상태이다. 자기한테만 편하고 자기한테만 관대한 그런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지한 관계로 들어갈 용기는 없지만 내담자님께서 주는 안정감, 내지는 뭐 어떤 감정적 위로, 이런 건 또 놓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 상대방은 우리 내담자님에게 감정적 뭐랄까요, 좀 놀이터 같은 존재일 수 있겠다. 본인 감정은 정작 표현도 안 하면서 나한테 내가 받는 감정은 읽기 싫다, 이런 것이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지금은 그냥 좋은 분위기만 유지하자, 이런 식으로 마음만 붙잡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 내담자님은 자꾸 더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닐까. 다시 말해서 이 관계는 지금 한쪽만 진심이고 한쪽은 살짝 발만 담근 상태, 이런 상태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공평한 관계이겠죠. 상식적으로 어떤 뭐 연애 관계가 됐든 뭐 친구 관계가 됐든 한쪽으로만 기울면은 분명히 부작용이 생겨날 것이고 거기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나 감정적 소모가 굉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의 진심이 뭘까 과연 마지막 카드를 통해 정리를 한번 해보죠. 마지막 카드 행맨, 걸려있는 남자라는 뜻이죠. 직역하면.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이러한 타이틀로 미뤄보아 이 사람의 본심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지 않을까? 매달린 남자. 그러니까 어디에 좀 위태위태하게 매달려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상대방은 우리 내담자님에 대한 감정을 일부러 멈추고 있다. 진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있는데도 그것을 스스로 억압하고 꾹꾹 눌러 담고 있다. 그 왜냐? 감정을 표현하는 순간 본인이 져야 할 책임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담자님의 마음을 다 알면서도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이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어. 하면서 스스로 멈춰버린 것에 가깝죠.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좋게 얘기하면 자기 방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죠. 내담자님께서 상처받는 것은 둘째치고 1순위는 당장 급한 거는 내가 상처받지 않아야 돼. 내가 그런 책임들을 다 지기는 너무 힘들어. 이러한 감정을 동시에 받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상대방 감정을 가지고 내담자님과 감정 놀이를 하고 있지 않을까? 감정을 갖다 장난친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지도 않고 또 책임지지도 않고 애매하게 내담자님이 기대만 하게 만드는, 내담자님만 시달리게 만드는 그런 관계를 연명해 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본인 속은 편하겠죠. 나는 뭐 질 책임도 없고 일단 내 감정대로 움직이니까 뭐 본인이 손해볼 것도 없고 나만 편하면 돼. 본인 속은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내담자님께서 감정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소모만 되고 있다, 소비되고 있다, 이러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서 해석해봅니다. 세 장의 카드가 결국 하나를 말하고 있죠. 진심은 있다. 이 상대방이 본인의 진심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런 진심을 책임질 각오는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내담자님에 대한 감정은 분명하고 또 함께 보낸 즐거운 시간도 있었으나 이 상대방은 그것을 현실로 바꿀 용기가 부족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내담자님과 우리 상대방의 관계는 지금 이 상대방의 회피하는 어떤 태도 위에 서 있다. 말은 안 하지만 그 상대방의 태도와 어떤 행동 전부 말하고 있다. 너를 좋아해.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나한테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이게 지금 그 사람의 현재 속마음이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씁쓸하고 이 상대방이 굉장히 나쁜 놈처럼 보여질 그런 리딩이겠습니다만 감정이란 것은 숨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이 상대방도 언제까지나 본인의 감정을 꼭꼭 담아둘 것이 아니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의 감정을 거리낌 없이 또 우리 내담자님 앞에서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리딩을 통해 우리 내담자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정리하고 다듬어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딩은 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댓글로도 여러분 상황들 많이 남겨주시면 또 함께 또 제가 다음 주제로 영상을 촬영하는데 참고해서 고민을 풀어드리는데 도움을 좀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카드 먼저 3장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 3장 이렇게 나왔고요. 리딩 시작하기 전에 이 조합을 먼저 보자면 꽤 강렬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 상대방의 마음속에 우리 내담자님이 아마 꽤 진하게 남아 계시다는 거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좀 보여진다. 그러나 동시에 이 관계에서 이 관계에 대한 어떤 고민 혹은 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버팀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의 흔적까지 이 상대방의 지금 속마음이 좀 굉장히 복잡한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공존하고요. 이런 거죠.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확신을 주지 않을까?
나한테 좀 확신을 주면 좋을 텐데 왜 자꾸 애매한 태도로 굴까? 왜 자꾸 밀당하듯이 나를 대하는가? 이러한 의문이 좀 많이 드시지 않을까? 우리 내담자님들께서. 그래서 오늘 리딩을 통해서 그런 진심과 어떤 망설임의 공존,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을 희망의 가능성까지 하나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부터 가봅니다. 러버스. 연인 카드죠. 감정적으로 딱 한마디로 정리되지 않나 싶은데, 표현하자면 우리 내담자님께서 이 상대방에게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설명해보자면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정서적인 연결 내지는 운명 같은 감정을 느꼈던 시점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런 감정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하지만 이 러버스 카드는 언제나 선택이 함께 따라온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은 지금 감정과 현실 사이에 어떤 기로에 서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내담자님에 대한 마음은 정말 크고 또 진심이지만 그런 진심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 관계, 혹은 뭐 거리, 상황, 혹은 뭐 과거의 상처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부담을 좀 느끼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추측해보자면 이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우리 내담자님들 중에 그 중에는 좀 장거리 연애를 하고 계신 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죠. 우리 내담자님을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감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남자들 종종 있습니다. 뭐 남자 여자 구분할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너무 빠져버리게 되면 본인이 느껴야 할, 본인이 가져야 할 어떤 책임감과 그러한 어떤 감정의 변동, 그런 게 두려워서 좀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1번 카드가 전해주는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 이어서 가봅니다. 세븐 오브 코인즈 카드죠. 펜타클의 7. 이것은 기다림, 그리고 고민, 내지는 투자한 감정에 대한 회의감, 뭐 이런 걸 좀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우리 내담자님과 쌓아왔던 시간, 감정, 그리고 그러한 관계의 흐름을 다시금 되짚어보고 있는 중이겠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좋아해도 되는 걸까? 내가 주는 감정만큼 나도 이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걸까? 지금 내가 느끼는 이런 감정이 과연 맞는 걸까? 그래서 이런 의문을 좀 속에 품고 있을 텐데, 이것이 굉장히 계산적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마음에 브레이크를 거는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꾸 그 상대방이 말을 아끼는 것 같고, 나로부터 거리감을 좀 두는 것 같고, 때로는 갑자기 좀 차가워지는 순간들도 있겠다. 여기서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 하나 드리자면, 이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철이 좀 덜 든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것이죠. 진심을 느끼고도 그것을 본인이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지 않을까? 본인이 느끼는 감정인데 본인이 그러한 감정을 다루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아직은 미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생각은 많고 그러나 행동은 느리고, 이런 게 우리 내담자님 입장에서는 그저 답답할 뿐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대방은 여전히 우리 관계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완전 놓지는 않았다는 것. 그래서 아직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 관계에 있어서 포기하는 것은 없겠다. 단지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이 관계를 대하고 있고, 또한 어떤 본인의 내면에서 결론지을 확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혹은 우리 내담자님으로부터 받을 확신을 기다리는 중이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카드 계속 가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인 오브 완즈 카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뭐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상처 입은 전사?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바는 이 상대방의 현재 감정 상태가 어떤가,
이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지쳤고 또 조심스럽고 상당히 방어적이다. 이 세 단어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동시에 그런 감정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셔도 괜찮겠다. 쉽게 말해서 이 상대방은 이러한 관계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는 중이다. 그 왜일까요? 도대체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만큼 우리 내담자님이라는 존재가 이 상대방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깊은, 뜻깊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나아가서 해석해보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주저하고 꺼려하는 이유가 뭘까? 추측컨대 과거의 어떤 상처들? 그런 걸 좀 받았을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고, 혹은 지금 이 관계에서 본인이 더 마음을 줬다고, 본인이 좋아하는 감정을 더 많이 표출했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이러한 상대방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버티는 중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진심인 건 틀림이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대방은 지금 포기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지를 고민하면서 머물러 있다는 상태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상대방은 내담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직 끝낸 건 아니다. 말하자면 정비 중인 것이다. 재정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카드부터 세 번째 카드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우리 내담자님은 이 상대방에게 분명한 감정적 선택지로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너무 크고 중요한 감정이라서, 좋아하는 감정은 정말 크고 중요한 감정이죠.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감정,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인해 오히려 쉽게 다가서질 못한다. 굉장히 역설적인데, 그런 이유가 관계에 들인 시간과 마음이 본인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들고, 또 그로 인해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서도 그 안에는 여전히 이 관계는 끝내고 싶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싶다. 이런 의지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우리 내담자님에게 하여금 보여주는 어떠한 거리감, 우리 관계가 약간 좀 멀어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런 거리감, 사실은 그 감정을 지키기 위한 잠깐의 침묵, 잠깐 쉬어가는 시간일 수 있겠다. 우리 내담자님들께서 이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대방은 아직 본인의 마음을, 본인의 진심을 대놓고 터놓은 적은 없다. 단지 그러한 진심을 꺼낼 타이밍을 아직 못 잡고 있을 뿐이다. 이 점을 좀 항상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딩을 통해 우리 내담자님들께서 느끼고 계시던 그 사람의, 그 상대방의 미묘한 태도에 조금이라도 좀 명확한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지금 조용하다고 해서 본인의 감정이, 이 관계에 대한 본인의 진심이 없다고 단정 지을 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말없이 싸우고 있는 감정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만 내면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그런 감정들일수록 더욱 진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 기억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제가 또 개인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더 말씀 나누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주제로, 고민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제로, 탁월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3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카드 먼저 3장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네, 3장 카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3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본격적인 리딩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한 말씀 드리자면, 뭐랄까요, 좀 이번 이 세 카드를 통해서 느껴지는 바는 조금 더 명확한 긍정적인 흐름이 좀 강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속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정리되고 있고, 뭔가 이 관계에 대해 어떤 결심을 가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느낌? 이번 카드 조합은 일종의 혼란을 통과한 정돈된 감정 플러스 시작하고 싶은 의지,
아주 분명하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딩을 통해 지금 이 상대방이 어느 지점까지 왔고 또 우리 관계에 있어서 어디까지 마음이 열려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우리 내담자님에 대한 명확한 감정 신호를 집요하게 분석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1번 카드부터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카드, 에이스 오브 코인즈 카드입니다. 펜타클의 에이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표현하는 바가 뭐냐,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감정의 시작이 아니라 현실적인 기반 위에 새롭게 마음을 뿌리내리려는 시도이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우리 내담자님과의 관계에 대해 감정적 만족이 아닌 현실적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따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그냥 좋아하는 감정만 있고, 그러다 보니 감정만 앞서고 머리로는 말려도 좋아하는 감정 때문에 자꾸 이렇게 관성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이 사람과 진짜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미래를 함께 꾸려갈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내 삶에 들어도 괜찮은 사람일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본인의 감정을 말하자면 진짜 가능성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이 상대방은 한동안은 좀 회피하지 않았을까? 이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본인의 감정은 이런 거죠. 감정은 있지만 아직은 아니야 라는 이런 가짜는 핑계를 수도 없이 많이 대면서 본인의 감정에 있어 스스로 벽을 쳤던 사람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러한 벽은 지금으로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겠다. 왜냐하면 이 상대방이 스스로 알아버린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놓치는 쪽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큰 리스크일 수 있겠다는 것을. 그래서 그만큼 우리 내담자님이 이 사람에게 있어 안정감, 그리고 진심, 내지는 신뢰 같은 어떤 가치, 이런 걸로 각인이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흘러넘쳐서 본인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묵묵하게 곁에 있어 주었고 자리해 주었고, 그래서 이 사람과 진짜로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다시금 틀을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우리 내담자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어서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두 번째 카드 이어서 가봅니다. 템퍼런스, 관용, 절제, 균형, 그리고 정화, 이런 걸 대표하는 카드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속마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이 되는 카드이겠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감정을 좀 조율하는 상태이다.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이 관계를 다시금 수립할 그런 감정을 좀 조율 중이겠다. 그래서 막 휘몰아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이 사람과 정말 오래 가려면, 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인의 마음과 우리 내담자님의 마음, 그리고 본인이 처한 상황과 우리 내담자님께서 처한 상황, 이 모든 것을 고르게 맞추려는 중이겠다. 쉽게 말해서 이 상대방은 지금 우리 내담자님과의 관계를 단순한 감정적인 사건, 그냥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인해 촉발된 그런 관계가 아닌 비로소 정제된 관계로 만들고 싶어 한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상대방의 속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의도가 하나 숨겨져 있죠.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로 미루어 보아 이 상대방이 했던 이전의 연애, 내지는 우리 내담자님과의 흐름에서 굉장히 크게 한번 부딪히는 어떤 불균형을 겪은 적이 있었을 것이다. 감정이 너무 빨리 흘러가다 보니까 그만큼 또 부작용도 많았을 것이고, 관계가 금방 깨지기도 쉬웠을 것이고, 서로의 온도가 달라서 생기는 일종의 오해나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이 관계를 급하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제대로,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 없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대방의 태도가 약간은 느릿느릿하고 좀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팩트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이 상대방은
우리 내담자님께 정말 배운 게 많을 것이다. 학습한 게 많을 것이다. 예전에는 추측컨대 예전에는 이 관계를 그냥 좋아하는 감정 하나만으로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내담자님을 통해서 관계라는 것은 서로에게 맞추는 것,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맞춰나가는 것이란 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마 이 두 번째 템퍼런스 카드가 전해주는 아주 깊은 메시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이어서 가봅니다. 마지막 카드죠. 에이스 오브 완즈, 완드의 에이스 카드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카드인데 뭔가 하면 이 사람, 이 상대방 마음속에 우리 내담자님과 정말 다시금 좀 불을 붙이고 싶어한다. 표현하자면 그런 거죠. 그냥 편한 관계, 감정만을 유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를 정말 뜨겁게 불태워보고 싶다는 그런 열정,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다는 그런 열정. 특히 이 카드가 마지막에 등장한 것은 앞선 두 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고민과 정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카드에 이르러서 비로소 머리로 하는 정리도 끝났고 본인의 감정을 스스로 조율도 다 했으니 이제는 행동해야지 라는 결심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측해보건대 조만간에 우리 내담자님께 어떤 말을 건네지 않을까? 그것이 연락의 형태일 수도 있겠고 그냥 뭐 카톡이나 뭐 인스타 DM일 수도 있겠고 혹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내담자님 곁에 다시 나타나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상대방 단순한 미련이 있어서 돌아오거나 다시 이 관계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감정을 본인이 이 관계를 대하는 감정을 곱씹고 조율하고 현실까지 고려한 끝에 다시금 시작해도 되겠다. 이 관계 계속 유지해 나가도 되겠다라는 자기 확신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카드,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는 충동적인 시작은 아니다. 그냥 단순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충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닌 것이죠. 이것은 말하자면 준비된 불씨 같은 느낌입니다. 이미 속에서는 오래전부터 뜨겁게 촉발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앞선 두 카드에서 정리를 끝내고 이제야 비로소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지는 순간이 가까워진 것이죠. 이 카드는 우리 내담자님의 인내가 그동안 고생하셨던 어떤 인고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의 어떤 상황은 정말 하나같이 시작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순히 감정이 있다라는 어떤 확인을 넘어서 이제는 정말 행동으로 옮기고 싶다라는 확신의 에너지가 되기까지 정말 굉장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러한 흐름이 이 카드를 통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카드를 통해 우리 내담자님과의 관계를 현실화하고 싶다는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 카드에 이르러서 감정을 조율하고 이 관계를 더 오래 유지시키기 위한 또 조심스러운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카드에서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 관계를 다시금 뜨겁게 불태워보고 싶다라는 열정이 확인된다. 다시 말해서 이 상대방은 지금까지 느껴왔던 본인의 감정들을 이제야 드디어 진정한 관계로 바꾸고 싶어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지금은 속으로는 좀 조용하고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조만간 움직일 태세를 갖춘 어떤 감정의 뿌리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고 꿈틀꿈틀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내담자님께서도 그동안 좀 알게 모르게 그러한 뭐랄까요? 전조 증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감정들이 조금 툭툭 튀어나올라 하는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말 그런 감정들이 이제는 말로써 우리 내담자님이 정확하게 들을 날이 정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오늘 조합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일 수도 있겠다 라는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내담자님께서 보여줬던 감정 그리고 참아왔던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타이밍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3번 카드 리딩 마무리 지을까 하고요. 또 본인 사연이나 또 고민들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또 개인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찾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3번 카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4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카드 3장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 3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보셨다시피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 행동이나 눈빛 혹은 그런 침묵 안에 너무나 많은 감정을 담고 있을 때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번 카드 조합은 딱 그런 흐름이겠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엔 욕망, 인정, 그리고 우리 내담자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좀 가득하다. 하지만 그것을 꺼내지 못한 채 본인 속에서만 싸우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리딩에서는 그 상대방이 우리 내담자님을 보면서 느끼는 확신, 충동, 그리고 은근한 집착 같은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볼까 합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오늘은 꽤 솔직하고 좀 뜨거운 리딩이 될 수도 있겠다. 자, 그럼 첫 번째 카드부터 들어가 봅니다. 퀸 오브 완즈, 완드의 여왕 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대방이 바라보는 우리 내담자님은 자신감 있고 독립적이고 뭔가 모르게 손에 넣고 싶은 사람, 소유하고 싶은 사람으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내담자님 자체가 이 상대방에게 있어서 표현하자면 욕망의 대상이자 감정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예뻐 보인다, 외모적으로 멋져 보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내담자님이라는 사람 자체가 자꾸만 눈에 밟히고 또 생각나고 다른 누군가와 또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 사람은 우리 내담자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했을 수 있겠다. 저 사람은 정말 내 인생에 들어왔을 때 나를 더 빛내고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족하더라도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뭔가를 해낼 수만 있을 것 같다. 가끔은 또 괜히 질투도 나.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곁에 있을까봐 두렵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 내담자님은 이 상대방에게 있어서 동경의 대상이자 소유욕을 촉발하는 대상이자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이런 감정들이 동시에 섞인 대상이겠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저 사람 곁에 설 수 있을까? 저런 완벽한 사람이 나를 받아줄까? 내가 저 사람이 원하는 인물상이 있을 텐데 내가 그 인물상에 부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좀 자기 회의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의문들도 많이 떠올랐을 것인데, 그래서인지 이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우리 내담자님과 거리를 두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것은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위축감 때문이겠다. 그래서 팩트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이 상대방 은근히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겠다. 우리 내담자님에게 은근 끌려다니면서도 내가 먼저 다가가면 그건 또 내 자존심에 좀 스크래치가 나. 이런 좀 전형적인 내적 전쟁 몇 번을 치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카드 계속 이어가 보죠. 나이트 오브 소즈 카드입니다. 검의 기사 카드죠. 그래서 이 카드는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표현하자면 급발진하고 싶은 욕구 이런 걸 좀 의미합니다. 그 말 그대로 이 사람 마음속에선 굉장히 이 관계에 있어서 질주하려는 좀 충동이 있다. 더 이상 이렇게 애매하게 굴면 안 되겠다. 지금 내가 연락을 안 하면 분명히 나중에 가서 후회할 것이다. 내 감정, 이제는 뭔가는 말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시도 때도 없이 툭툭 튀어나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상대방은 지금 우리 내담자님을 향해 속으로는 굉장히 풀악셀을 밟고 있는 중이겠다. 근데 아직 보여지는 게 없죠. 우리 내담자님도 잘 아실 텐데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요. 현실에선 그것을 다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도대체 마음속으로 이렇게 풀악셀 밟으면서 현실에서는 무슨 강남 한복판도 아니고 이렇게 차가 막히냐? 이런 것이죠. 머리는 이미 가고 싶은데 마음이 조심스러워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참 답답합니다. 본인 행동으로 그것을 이어나가지 못한다는 것.
이 관계에 있어 굉장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카드가 뜨면은 자주 보이는 흐름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본인이 연락을 보내려다가 키보드로 뭐라고 쓸지까지 다 정해놨는데 엔터만 누르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안 보낸다거나, 본인의 SNS, 우리 내담자님의 SNS 프로필을 자주 염탐한다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가까운 겹치는 지인들을 통해 슬쩍 우리 내담자님의 근황을 물어본다거나, 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식으로 말은 안 하지만 행동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전조 증상들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기에는 본인의 작은 사소한 행동의 변화들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상대방은 지금 뭔가 결정적인 한 방, 정말 카운터 펀치 한 방을 준비하고 있는 가능성도 빼놓을 수가 없겠다. 예컨대 그것이 고백일 수도 있겠고, 예상치 못한 연락 내지는 본인의 감정을 이제는 행동으로도 풀악셀을 밟고자 하는 그런 기조들이 좀 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나이트 오브 소즈, 이 두 번째 카드는 속도가 빠르지만 감정 표현은 서툴고 또 단순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러한 표현들이 좀 우리 내담자님이 느끼시기에 다소 퉁명스럽거나 너무 훅 들어와서 정말 돌직구처럼 꽂힐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본인의 진심이 정말 울컥울컥하던 진심이 펑 하고 터져나왔다는 증거로 봐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카드 마지막 이어서 가봅니다. 나인 오브 컵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무엇을 표현하느냐? 감정적인 만족,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관계, 플러스 내가 원하던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이 현실적으로 바뀌는, 현실이 되는 시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은 지금 우리 내담자님과의 관계가 본인의 감정적인 최종적인 목표 중에 하나라고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내담자님이 그 상대방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 상대방은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는 상태이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금 조심했을 수도 있고 본인의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미 우리 내담자님께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어느 정도 좀 충족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대방은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표현도 안 하고 이 사람만 내 곁에 있다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떠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스스로 슬슬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한다면 이 사람이 많이 지치고 떠나가겠구나 하는 자각. 그게 이 카드가 전하는 깊은 메시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카드는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그런 만족을 지속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의 시점이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노력의 대상이 우리 내담자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 카드가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장의 카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자면 이미 우리 내담자님에게 빠졌고, 그리고 이제는 실질적인 행동을 하고 싶고, 결국엔 우리 내담자님이 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첫 번째 카드를 통해 우리 내담자님을 동경하고 닿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 말하고 싶고 이제는 좀 다가가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 그리고 마지막 카드에 이르러 감정적으로 우리 내담자님을 통해 채워지고 싶어하는 본인의 소망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대방은 본인의 마음도 확실하고 감정도 매우 명확한 상태이다. 다만 그것을 꺼내는 방식이 조금 서툴고 본인이 좀 타이밍을 못 맞춰서 그런 걸 좀 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내담자님들께서는 상당히 답답하고 좀 불쾌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기억해 주실 점은 이것이죠. 그러한 상대방의 조심스러움 뒤에 우리 내담자님을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아주 선명한 감정이 숨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작은 변화, 작은 표현 내지는 작은 용기 하나가 우리 내담자님과 상대방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 수 있겠다.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그 상대방, 우리 내담자님을 바라보면서 이미 마음의 중심을 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럴까?
얘가 도대체 왜 이런 태도를 유지를 하는 걸까? 라는 의문에 이번 리딩이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줄 수 있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 행동은 느릴지 몰라도 감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풀악셀을 밟아서 이미 저 끝에 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미 저 끝에 있는 감정을 이제는 비로소 내담자님께 표현할 타이밍을 대고 있겠다. 이렇게 4번 카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카드 선택해 주신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해볼까 하고요. 혹시 또 나누고 싶은 고민이나 개인적인 어떤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 제가 개인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고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